어차피 직장에서의 관계는 인적 관계가 아니라 물적 관계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물적 조건들이 변하게 되면 자연스레 사람 간의 관계도 변하게 되죠. 은퇴 후 삶, 왜 개박살 났을까? 씁쓸한 현실과 극복 방법. 지점장님, 소리에 어깨가 으슥했던 시절 기억하시죠? 잘 나가던 그때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은퇴 후 삶이 이렇게 폭삭 주저앉을 줄은. 화려했던 과거는 온데간데없고 덩그러니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막막한 미래뿐. 대체 뭐가 잘못된 걸까요? 어차피 회사 사람들은 다 물적 관계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딱 끊기는 순간 냉정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죠. 직장은 울타리였고 월급은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울타리가 사라지고 생명줄이 끊기니 남은 건 맨몸뚱이뿐. 에이, 설마 나까지 그렇게 되겠어? 하셨겠죠?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당신도 예외는 아닙니다. 왜 멀쩡하던 삶이 개박살 났을까? 1. 돈. 돈이 없다. 월급은 흘러가는 물과 같다. 뼈 때리는 말이지만 진실입니다. 월급날 통장에 꽂히는 돈은 마치 마법 같죠. 하지만 그 마법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은퇴하면 마법은 풀리고 통장은 텅 비어갑니다. 설마 난 괜찮겠지 하셨다면 지금 당장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보세요. 헉, 이 돈으로 어떻게 살지? 싶으시죠? 사례 1. 잘 나가던 김 부장님의 몰락. 김 부장님은 잘 나가던 엘리트였습니다. 연봉은 높았고 성과급도 두둑했죠. 하지만 은퇴 후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월급은 끊겼고 모아둔 돈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게다가 자녀 학자금, 결혼 자금까지 대느라 등골이 휘었습니다. 결국 김 부장님은 생활고에 시달리다 폐지를 줍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난 지점장이었어. 뭐든 할 수 있지. 자신감은 좋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회사 밖에서는 당신의 타이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한 가지 일만 하다 보니 다른 능력은 녹슬대로 녹슬었습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싶으시죠? 하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도태될 뿐입니다. 사례 2. 박 과장님의 좌절. 박 과장님은 30년 동안 한 회사에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박 과장님은 뭘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컴퓨터도 잘 다룰 줄 몰랐고 영어도 한마디 못했습니다. 결국 박 과장님은 경비원 자리를 전전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3. 외로움, 고독, 그리고 절망. 친구, 동료, 다 필요 없어. 하셨죠? 하지만 은퇴 후 당신 곁에 남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가족은 바쁘고 친구들은 멀리 있습니다. 덩그러니 혼자 남은 당신은 외로움과 고독에 휩싸입니다.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하는 생각까지 들 수 있습니다. 사례 3. 최 대리님의 비극. 최 대리님은 워커홀릭이었습니다. 일에 파묻혀 살다 보니 가정도 소홀히 했습니다. 은퇴 후 최 대리님은 가족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이미 멀어진 후였습니다. 결국 최 대리님은 혼자 쓸쓸히 술로 하루하루를 보내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폭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1. 돈 모으세요. 제발. 티끌 모아 태산. 뻔한 말 같지만 진리입니다. 지금 당장 월급의 10%라도 꾸준히 저축하세요. 은퇴 후 당신의 생명줄이 될 겁니다. 연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공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2.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컴퓨터, 외국어, 요리, 악기 등 뭐든 좋습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면 은퇴 후에도 다양한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3. 사람들과 관계를 쌓으세요. 혼자 살 수 없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 꾸준히 연락하고 만나세요. 봉사활동, 동호회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끈끈한 인간관계는 은퇴 후 당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당신의 은퇴 후 삶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잘 나가던 김 부장님, 왜 폐지를 줍게 되었을까? 은퇴 설계 실패의 씁쓸한 교훈. 김 부장님, 요즘 뭐 하세요? 지난 주말 동창회에서 마주친 김 부장님은 몰라보게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엘리트,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그분이 폐지를 줍는다는 소식은 충격 그 자체였죠. 씁쓸한 마음을 안고 김 부장님의 이야기를 찬찬히 들어봤습니다. 월급은 컸지만 쓸 곳도 많았어. 김 부장님은 높은 연봉과 성과급을 받았지만 그만큼 지출도 컸습니다. 자녀 사교육비, 해외여행, 고급 레스토랑, 외제차 할부금, 씀씀이가 해퍼돈 모으는 데는 소홀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거라 막연히 믿었던 거죠. 은퇴 후? 막연히 잘 살 거라 생각했지. 김 부장님은 은퇴 후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금만으로 노후가 보장될 거라 낙관했죠. 하지만 퇴직금은 생각보다 적었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 충당도 빠듯했습니다. 게다가 자녀 결혼 자금, 의료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까지 겹치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자식 농사? 다 부질없는 짓이야. 김 부장님은 자녀 교육에 헌신했습니다. 좋은 대학 보내고 취업시키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 믿었죠. 하지만 자녀들은 취업 후에도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고 오히려 부모에게 손 벌리는 일이 잦았습니다. 김 부장님은 자녀에게 짐이 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괴로워했습니다. 건강? 젊을 때 챙겼어야지. 김 부장님은 젊을 때 건강 관리에 소홀했습니다. 잦은 야근, 회식, 스트레스로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죠. 은퇴 후에는 각종 질병에 시달리며 병원비 부담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건강 악화는 경제적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켰고 결국 김 부장님은 폐지를 줍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내 꼴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김 부장님의 이야기는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김 부장님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은퇴자들이 많습니다. 젊을 때는 잘 나갔지만 은퇴 후 급격히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죠. 이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설계 실패의 원인. 김 부장님의 사례를 통해 은퇴 설계 실패의 주요 원인을 몇 가지 짚어볼 수 있습니다. 과도한 소비. 젊을 때 버는 만큼 쓰는 습관은 은퇴 후 빈곤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득의 일정 부분을 꾸준히 저축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막연한 낙관. 은퇴 후 삶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히 잘 살 거라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은퇴 후 필요한 자금, 주거, 건강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 의존.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과도하게 하는 것은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돕고 부모 스스로 노후를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건강관리 소홀. 젊을 때 건강을 잃으면 은퇴 후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집니다.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건강을 유지해야 합니다. 은퇴 설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김 부장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씁쓸한 교훈을 남깁니다.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현실이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불행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은퇴 설계를 시작하고 꾸준히 실천하여 행복한 은퇴 후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지금 당장 은퇴 설계 전문가와 상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은퇴 계획을 세우세요.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30년 외길 인생, 박 과장의 쓸쓸한 퇴장, 평생 직장 신화의 붕괴와 재취업의 어려움. 박 과장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오랜만에 만난 박 과장님은 예전의 활기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어딘가 쓸쓸하고 지쳐 보였습니다. 30년 동안 한 회사에 헌신했지만 은퇴 후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평생 직장이라 믿었던 회사를 떠나 낯선 세상에 내던져진 박 과장님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변화하는 고용 환경과 은퇴 후 삶의 어려움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30년 동안 한 우물만 팠는데 박 과장님은 젊은 시절부터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인정받는 직장인이었습니다. 한 회사에서 30년 동안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회사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기술 발전과 경제 구조 변화로 평생 직장 신화는 붕괴되었고 박 과장님은 예상치 못한 은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영어? 난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박 과장님은 30년 동안 한 분야에만 매진하다 보니 다른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했습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은 기본이고 영어 회화 능력까지 요구하는 시대에 박 과장님은 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젊은 세대와 경쟁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재취업의 문턱은 높기만 했습니다. 경비원 자리도 구하기 힘들어 박 과장님은 생계를 위해 경비원 자리를 알아봤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경비원 자리도 경쟁이 치열했고 젊고 건강한 사람들을 선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박 과장님은 몇 번의 면접에서 탈락하며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결국 어렵게 경비원 자리를 구했지만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은퇴 후 삶,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박 과장님은 은퇴 후 삶이 이렇게 힘들 줄 몰랐다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동안 회사에 헌신했지만 돌아온 것은 냉혹한 현실뿐이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사회적 고립감과 상실감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기자가 바라본 박 과장님의 좌절. 박 과장님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많은 중장년층이 겪는 어려움을 대변합니다. 평생 직장 신화가 무너지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은퇴 후 삶의 불안정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 분야에만 매몰되어 다양한 경험과 기술을 쌓지 못한 경우 재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삶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박 과장님의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은퇴 후 삶은 결코 쉽지 않으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힘든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은퇴 후 삶을 성공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몇 가지 조언입니다. 평생 학습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넓혀야 합니다. 재취업 준비 은퇴 후에도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자신의 경력과 능력을 살릴 수 있는 분야를 탐색하고 필요한 자격증이나 교육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재정 관리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연금, 저축, 투자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노후 자금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건강 관리 건강은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적 관계 형성 은퇴 후에도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활발하게 활동해야 합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취미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여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회적 소속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지금부터라도 은퇴 후 삶을 준비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며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일 중독 최 대리의 마지막 선택 워커홀릭의 비극, 가족 해체와 고독의 끝. 최 대리님 왜 그런 선택을? 지난주 한때 잘 나가던 대기업 최 대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워커홀릭으로 유명했던 그가 은퇴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은 믿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최 대리의 삶을 추적하며 그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의 죽음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깊이 파헤쳐 봤습니다. 회사가 내 전부였는데. 최 대리는 젊은 시절부터 일에 대한 열정이 넘쳤습니다. 남들보다 늦게까지 야근하고 주말에도 출근하는 것은 물론 휴가도 반납하며 회사에 헌신했습니다. 그의 노력은 곧 성과로 이어졌고 승진도 남들보다 빨랐습니다. 하지만 일에만 매달리다 보니 가족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습니다. 아내와 자녀들은 그의 부재에 서운함을 느꼈고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최 대리는 가족의 불만을 알면서도 지금은 일이 우선이다 라는 생각으로 외면했습니다. 은퇴 후 난 뭘 해야 하지? 최 대리는 은퇴 후 삶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었습니다. 회사 밖에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에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가족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이미 멀어진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의 무관심에 지쳐 있었고 자녀들은 이미 성장하여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최 대리는 갑자기 텅 빈 자신의 삶에 깊은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술만이 내 친구였어. 최 대리는 외로움과 허무함을 술로 달랬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씩 마시던 술이 점점 습관이 되었고 결국 알코올 중독에 빠졌습니다. 술에 취해 잠드는 날이 많아졌고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술 때문에 가족과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고 결국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최 대리는 삶의 의욕을 잃고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죽음만이 탈출구였어. 최 대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유서를 남겼습니다. 유서에는 회사에 대한 미련, 가족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삶에 대한 허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고 죽음만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워커홀릭의 위험성과 은퇴 후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탐사보도 워커홀릭의 비극, 우리 사회의 문제. 최 대리의 죽음은 개인적인 비극을 넘어 우리 사회의 문제를 드러내는 단면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일중심적인 문화가 강하고 개인의 삶보다 회사의 성과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워커홀릭이 되고 가족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며 살아갑니다. 워커홀릭은 단순히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에 대한 강박적인 집착으로 인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고 가족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워커홀릭은 개인의 삶을 황폐화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저하, 사회적 비용 증가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전문가 인터뷰. 워커홀릭은 질병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워커홀릭을 일 중독이라는 질병으로 규정하고 조기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워커홀릭은 우울증,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 다양한 정신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워커홀릭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치료해야 합니다. 해결책 1과 삶의 균형, 그리고 사회적 지원. 워커홀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과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개인은 일과 삶의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퇴근 후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취미 활동을 즐기는 등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워커홀릭 증상이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기업은 직원들의 워라밸을 존중하고 일 중독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유연근무제 도입, 휴가 사용 장려, 직원 심리 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워커홀릭 직원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정부는 워커홀릭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워커홀릭 예방 교육, 상담 프로그램 지원, 워라밸 문화 확산 캠페인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워커홀릭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워커홀릭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지원해야 합니다. 최 대리의 죽음 잊지 않겠습니다. 최 대리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워커홀릭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워커홀릭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은퇴 후 삶 왜 무너질까? 과학으로 풀어보는 씁쓸한 현실과 똑똑한 극복 전략. 팀장님 은퇴 축하드립니다. 샴페인 터지는 소리와 함께 화려했던 이막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갑자기 삶의 무게중심이 흔들리고 허무함과 불안감이 밀려오죠. 마치 롤러코스터 꼭대기에서 추락하는 기분이랄까요? 왜 우리는 은퇴 후 삶에 이토록 힘들어하는 걸까요? 과학적인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그 씁쓸한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 봅시다. 그리고 똑똑하게 극복할 수 있는 전략까지 알려드릴게요. 1. 뇌과학이 말하는 중독의 무서움. 도파민 함정에 빠진 당신. 혹시 회사에서 성과를 냈을 때 느꼈던 짜릿함 기억하시나요? 그 짜릿함은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물질 때문입니다. 도파민은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자극하여 쾌감을 느끼게 하죠. 문제는 우리 뇌가 이 도파민에 중독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난 일 중독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뇌과학자들은 직장에서의 성취, 인정, 권력 등이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여 중독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은퇴 후에는 이러한 도파민 공급이 갑자기 끊기면서 금단 현상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무기력감, 우울감, 불안감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2. 사회심리학이 말하는 정체성의 위기. 나는 누구인가? 난 박 과장이 아니야. 난 그냥 박씨 아저씨야. 은퇴 후 명함 속 직함이 사라지면서 정체성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회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체성 위기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사회적 역할을 통해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은퇴는 이러한 역할을 잃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난 가족이 있으니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가족 내에서의 역할 변화도 정체성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하고 배우자와의 관계도 변화하면서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3. 진화심리학이 말하는 생존 불안. 돈 없으면 죽는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생존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퇴 후에는 고정적인 수입이 사라지면서 이러한 불안감이 더욱 커지죠.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은 생존 불안을 극대화시키고 우울증, 불안 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난 돈 많이 모아놨으니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 건강 악화, 투자 실패 등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경제적인 안정감이 흔들리면 심리적인 안정감도 함께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똑똑하게 극복할 시간입니다. 과학적인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은퇴 후 삶의 어려움을 이해했다면 이제 극복 전략을 세울 차례입니다. 1. 도파민 함정에서 탈출하라. 새로운 취미, 봉사활동, 여행 등을 통해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을 찾아보세요. 은퇴 후에도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라. 은퇴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새로운 역할을 찾아 도전해 보세요. 3.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하라. 은퇴 후 필요한 자금을 미리 준비하고 다양한 투자 방법을 통해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사회적인 연결을 유지하라. 가족, 친구, 동료들과 꾸준히 연락하고 만나세요. 봉사활동, 동호회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5. 건강관리에 힘써라.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은퇴 후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추천 도서. 나는 4시간만 일한다. 팀 페리스. 은퇴 후에도 경제적 자유를 누리며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제임스 클리어.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유지하는 방법을 통해 은퇴 후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시작의 기술. 게리 비숍. 은퇴 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은퇴 후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지식과 똑똑한 전략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행복한 은퇴 후 삶을 만들어 나가세요.